지금 상황이 조금 안정되긴 했지만 뭐 내란이 일어난다거나 북한과 전쟁이 일어나면은 모든 돈이 휴지 조각이 되거든요. 국가에서 무제한 발행할 수도 있고 징집할 수도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거고, 언론에 보면은 자극적인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구글 양자 컴퓨터 나왔으니까 비트코인 끝인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목만 보거든요. 뉴스를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 뉴스 안에 이면에 있는 건 뭘까? 제가 만났던 투자로 수백억 버신 분들은 항상 그러세요. 뉴스를 보지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진짜 의미가 뭘까? 가을바람 월드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가을바람이라고 하고요. 주로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양자 컴퓨터, 그 안에서도 아이온큐에 좀 집중 투자를 하고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차세대 템베거 발굴에 좀 집중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요. 기존의 컴퓨터랑 좀 다른 형태지만, 기존의 컴퓨터를 이제 고전 컴퓨터라고 하거든요. 과거의 컴퓨터다라고 해서. 근데 그 컴퓨터가 풀 수 없는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새로운 컴퓨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복잡한 미로에 사람이 들어가면은 혼자 들어갔다 그러면 한 번씩 다 가봐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의 형태고, 양자 컴퓨터는 한 번에 수십 명이 들어가서 한 번에 모든 경로를 가본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AI가 구동되는 방식을 아셔야 되는데, AI는 모델이 있어요. 그럼 얘한테 수천 개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거는 강아지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귀가 있고 털이 있고 이렇게 생기면 강아지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새로운 사진을 던져주면은 이게 뭐니? 그러면 개의 특성을 비교해서 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수천 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자 컴퓨터는 그거를 한 10장이면은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게 양자 머신러닝이라는 건데, 그게 가능해지면은 지금의 AI의 잠재력을 완전히 해방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슈퍼컴퓨터에다가 양자 컴퓨터를 붙이려는 노력을 이미 시작을 했어요. AI가 데이터 센터를 막 짓고 있는데 수익성이 지금 물음표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멈춘 상태인데, 그거를 풀어줄 수 있을 대안으로 양자 컴퓨터가 지목이 돼서 지금 양자 섹터가 굉장히 과열되면서 아이온큐 주가도 엄청나게 오른 거죠. 제일 큰 거는 많은 분들이 양자 컴퓨터 나오면 지금 우리 쓰는 컴퓨터 다 없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쓰는 컴퓨터는 산수나 이런 직관적인 쉬운 문제들은 빠르게 잘 풀어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그걸로 할 수 없는 걸 가능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 컴퓨터에 더해지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다. 또 중요한 거는 뭐 비트코인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많은 분들이 최근에 뭐 구글의 양자 컴퓨터가 엄청나더라 이런 얘기 때문에 비트코인 그럼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해킹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공개키라 그래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해킹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 4,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최신 세대 지갑들은 이미 공개키를 안 보이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안 됐거나 주인을 잃어버린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들만 해킹이 되는 거고, 그거는 사실 큰 수량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누구의 지갑에 보냈는데 그게 실시간으로 해킹되면 어떡하냐, 이걸 두려워하시는데, 그게 가능하려면 큐비트라는 이제 양자 컴퓨터의 단위가 지금은 한 100개 언더거든요. 100개 내외인데 이게 한 19억 개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19억 개면 너무나 먼 얘기고, 또 중요한 거는 이더리움의 창립자는 이미 다음 이더리움 업데이트 때 양자 컴퓨터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그 암호 체계를 넣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터로 비트코인이 해킹돼서 대혼돈 사태가 온다, 요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 역시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인이라고 하면은 그 거래 장부가 모든 그 네트워크의 노드에 기록이 돼서 이거를 속일 수 없다, 속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과반수 이상의 파워를 누군가가 갖게 되는 경우거든요. 근데 양자 컴퓨터가 힘이 세다고 하니까 이게 노드가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를 양자 컴퓨터가 강탈을 해가면 50% 이상이 돼서 뭐 비트코인 생태계를 완전히 뒤엎는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불가능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개발자분들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투자하면은 양자 컴퓨터 안 될 거야, 또는 양자 컴퓨터 투자하면 비트코인 망할 거니까 투자 안 해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흑백 논리로 보시면 안 되고, 둘 다 투자해도 저는 좋은 자산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일단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양자 기술에 뭐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크게 양자 역학을 활용한 기술에는 첫 번째로 양자 컴퓨터, 이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기계가 있고, 두 번째는 양자 네트워킹, 우리가 쓰는 인터넷을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킹을 아예 못합니다, 그거는. 근데 세 번째가 양자 센싱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맥박을 재는 센서도 있고 레이더도 있고 하는데 그 정확도를 뭐 수백 배 올려주는 기술이거든요. 이제 양자 컴퓨터를 해킹을 하려고 해도 양자 네트워크를 쓰면은 양자 컴퓨터 해킹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창과 방패인 거예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된다고 무조건 다 해킹되는 게 아니라 이걸 막을 수 있는 기술도 양자적으로 내놓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의 양자 컴퓨터는 초급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얼마든지 만들어서 보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누가 비밀리에 숨겨놨다가 갑자기 짜잔하고 엄청난 양자 컴퓨터를 내놓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국가나 기업들이 대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일 상징성 있는 거는 이더리움의 창시자가 다음 이더리움 대규모 업데이트 때 양자 컴퓨터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암호 체계를 넣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위협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거를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컨트롤을 하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절반 이상의 소유자들이 오케이를 해줘야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더리움이 먼저 하고 실제로 양자 컴퓨터 위협이 온다면 비트코인 개발자들도 충분히 선례가 있으니까 보고 뭐 동의를 얻어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론에 보면은 자극적인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구글 양자 컴퓨터 나왔으니까 비트코인 끝인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목만 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은 뭐 네이버나 구글에 비트코인이 양자 컴퓨터 때문에 망하나요? 검색만 해보셔도 어느 정도 정보가 있으시거나 전문가들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연구개발 단계 얘기지 아직 상업화되려면 멀었고 비트코인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이거를 분명히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미국에 갔을 때 컴퓨터 역사 박물관에 갔었는데 거기 가면 애니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최초의 컴퓨터라고 하는데 아마 이 스튜디오 전체를 채울 만큼 어마어마하게 클 거예요. 근데 지금이 그 단계고 이제 그걸 지나서 소형화가 되고 더 제조성이 뛰어나지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처럼 되겠죠. 근데 고전 컴퓨터는 그게 80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랑 다르잖아요. 뭐 나노 기술도 생겼고 엔지니어링 기술도 발전하고 해서 저는 절반이 안 걸릴 거라고 봐요. 길어야 20년에서 30년을 보고 있는데 지금 양자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10년에서 20년 사이에는 일반인들도 간편히 쓸 수 있는 양자 컴퓨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재밌는 게 고전 컴퓨터의 역사를 보면요, 고전 컴퓨터 하면은 IBM이 어마어마한 공룡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CEO조차 이 컴퓨터가 개개인에게 보급이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업계에 최정상에 있는 사람도. 근데 지금도 양자 컴퓨터 전문가들은 개인이 쓸 일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전 똑같다고 보거든요. 빠르면 10년, 뭐 오래 걸리면 20년 내에는 우리도 뭐 핸드폰이 양자 핸드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사가 가능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일례로 신약 개발에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드냐면은 10년이 걸리고 1조 원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양자 컴퓨터를 잘 활용을 하면은 이거를 뭐 10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뭐 기존 약을 사람들이 먹으면 부작용 확률이 30%에서 40%래요. 그래서 항암 치료 받으면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그런 건데, 그런 부작용까지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약부터 시작해서 뭐 장기를 대체할 수 있는 자재가 나올 수도 있고 노화를 방지하는 거 이런 게 나오면은 궁극적으로 저는 양자 컴퓨터가 뭐 우리의 일상을 바꿀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인간의 불사까지도 갈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암호화폐 투자자이면서 양자 컴퓨터 투자자인데 기술의 동향 정도는 파악을 해야죠. 그래서 아직은 양자 컴퓨터로 고객이 실제로 돈을 번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양자 컴퓨터 하면 벌써 다 됐나 또는 안 됐나 이렇게 보시는데,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 돈을 벌어다 준 사례는 없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가 나오는 시점이 되면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죠. 양자가 궤도에 올라왔구나. 그래서 신문이나 뉴스 같은 거 보셔도 되고 제 유튜브 채널 오시면 제일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굉장히 생생한데 저도 자다가 이제 애기들 재우고 쓰레기 버리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제 계좌부터 확인을 했고요. 그 업비트 들어가서 동결됐나. 전쟁의 소지가 있다라고 보면은 금융기관 다 막히고 계좌 막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1개 정도는 비상용으로 빼놨어요, 개인 지갑에. 어느 정도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부를 쌓으신 분들은 이게 만약에 전쟁으로 이어지면은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코인에 투자하는 이유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진짜 뭐 지금 상황이 조금 안정되긴 했지만
뭐 내란이 일어난다거나 북한과 전쟁이 일어나면은 모든 돈이 휴지 조각이 되거든요. 국가에서 무제한 발행할 수도 있고 징집할 수도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거고, 그 업비트 사태를 다 아실 거예요. 그날 비트코인이 1억 3천에서 한 8천인가까지 순식간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마 패닉셀이 나왔던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 경험하셨겠지만 돈은 무제한으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현금을 들고 있으면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쓰레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좋은 자산을 찾아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이제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라면은, 이제 저도 양자 컴퓨터 투자자지만 더욱 더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도 비트코인 지금 계속 조금씩 사고 있거든요. 양자 컴퓨터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한국 특성상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제 주변에 이제 자산가들은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고요. 하나의 대체 투자 자산이라고 보고 있고, 계엄령이 또 한몫했어요. 제 주변에 비트코인 살까요? 여쭤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상당히 매력이 있는 대체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비트코인 레인보우 차트라는 걸 아마 다 아실 텐데, 그게 이제 통계적으로 과거 비트코인 차트가 어떻게 움직였다, 반감기 이후에 그걸 기반으로 만든 차트인데, 지금 비트코인이 한 1억 3천, 1억 4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반감기 지난 후에 아직 못 올랐거든요, 많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년 말까지 한 2, 3억, 뭐 많이는 6억까지 보시거든요. 한 2억에서 3억 정도까지는 내년 말까지 보고 투자하고 있고, 또 유동적으로 해야죠. 그거 된다고 바로 답하는 게 아니라, 그때 뭐 국제 정세가 더 어지럽거나 또는 비트코인이 좀 더 각광받거나 그러면 더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어떻게 봐도 저는 매력이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진 조직이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비트코인 해킹을 시도할 수도 있고, 거짓 뉴스를 내보낼 수도 있죠. 우리가 해킹했다. 사실 요즘같이 뉴스와 테마에 민감한 시대에 뭐 누가 가짜 뉴스를 내도 어마어마하게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은 사실 진실이 뭔지 판단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양자 컴퓨터를 제대로 하는 기업에는 구글이 들어가지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제가 책을 1년 동안 썼는데 그 안에 구글이 양자 관련돼서 업데이트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비밀리에 하는 거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 또는 성과가 없다는 얘기인데 최근에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 했을까? 저는 약간 그것도 의구심이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양자 섹터가 과열되면서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걸 봐서 저는 구글도 어떻게 보면 발을 담궜다라고 보거든요. 구글이 이번에 발표했던 이런 뭐 우리가 슈퍼컴퓨터보다 수십 배 빠르다, 뭐 수만 배 빠르다라고 하는 얘기가 사실 분기에 한 번씩 나와요. IBM도 했었고, 뭐 유럽에 있는 양자 컴퓨터 기업들. 근데 아무도 모르셨잖아요. 근데 지금 왜 이게 대두가 되고 테마가 될까?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글이 뭔가 목적이 있어서 띄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양자를 3년 이상 봐온 사람으로서는 이 뉴스가 그렇게 신선한 뉴스는 아니에요. 구글이 풀었다고 주장하는 문제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기존 컴퓨터가 하는 것보다 내가 잘할 수 있어, 요거를 보여주는 테스트 문제지 이걸로 뭐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왜 사람들이 동요할까? 이거는 과열의 징후다, 오히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은 살 때가 아니라 오히려 과열이니까 조심해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뉴스를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 뉴스 안에 이면에 있는 건 뭘까? 제가 만났던 투자로 수백억 버신 분들은 항상 그러세요. 뉴스를 보지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진짜 의미가 뭘까? 그거를 좀 고민을 해보시고, 사실 제가 아이온큐로 번 돈이 10억이 넘거든요. 3년 동안. 근데 이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비결은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진실이 뭔가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매일 공부를 해야 되고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죠. 제대로 공부해서 똑바로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뭐 엄청 발달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원시적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아파서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의사 선생님이 어디 아파서 오셨어요? 감기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청진기 한번 대보고 기침하세요, 콧물 나오세요, 끝. 그냥 약을 주는데 그 약이 저한테 맞는 약도 아니고 제 증상이 나도 정확히 모르거든요.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정말 원시적인 건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양자 컴퓨터라는 거죠. 양자 컴퓨터가 있으면은 뭐 우리 몸에 센서 같은 거를 만약에 심거나 또는 측정을 하면은 바이오 데이터들이 쌓이겠죠. 그러면 그거를 매일 측정을 해서 특정 날에 이상 징후가 오면은 양자 컴퓨터가 분석을 해서 이 사람 당뇨 확률이 올랐네. 그러면 뭐 제약회사에 연결을 해서 이 사람한테 맞는 커스터마이징 된 약을 줘. 그러면 당뇨가 나오기도 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양자 컴퓨터가 필요하고,
결국에 인간이 불사의 욕망이 있잖아요. 그걸 달성하려면 양자 컴퓨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뭐 수많은 혁신들이 있어요. 뭐 수소, 전기차, 뭐 UAM, 뭐 너무 많죠. 근데 이것들이 결국에는 양자 컴퓨터가 되면은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혁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게 양자 컴퓨터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데 투자를 안 하고 양자에 집중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주식이 많이 올랐다곤 하지만 장기적으로 저는 아직도 10배 이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최근에 양자 주식이 많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챗GPT 이 생성형 AI 때문에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는데 지금 글로벌 전기 생산량의 한 3% 정도를 데이터 센터가 먹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 9%, 10%, 15%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전기를 먹는다는 거죠. 근데 그 데이터 센터 하나가 할 수 있는 일을 양자 컴퓨터는 훨씬 더 적은 거의 1% 언더라고 보거든요. 그것만큼 적은 전력으로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다. 이게 주목이 되면서 양자 주식이 오르기 시작한 거거든요. 지금 문제는 오류율이 높다는 거거든요.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극복이 되면은 데이터 센터를 짓기보다는 그냥 기존에 있는 슈퍼컴퓨터, 양자 컴퓨터 갖다 붙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래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력을 덜 쓰기 때문에 친환경 트렌드에 맞다는 거죠. 일단 모든 양자 주요 기업들의 목표가 오류를 잡는 게 목표거든요. 그거를 지금 오류 수정이라는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 빠른 기업은 2026년부터 늦는 기업은 한 2029년 얼마 안 남았죠. 뭐 2년에서 6년 그게 들어온다면 양자 컴퓨터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면서 고객이 돈을 버는 사례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양자 컴퓨터가 초급 단계라고 제가 묘사를 하긴 했는데 중급으로 가기 바로 전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초급이고 중급이 있으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가 뜨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뭐 우리가 알 정도니까 기업이나 정부들은 이미 양자 컴퓨터에 대해 잘 알고 있겠죠. 근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됐을 때 뒤처지면 엄청 격차가 나버리는 기술인 거거든요. 마치 새로운 컴퓨터 같은 거니까. 그래서 정부들은 특히 돈을 많이 붓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10조 가까운 돈이 10년 안에 투입이 됐고 중국은 더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는 허페이라는 성에 가보면은 양자 연구소가 있는데 그 규모가 축구장 3개, 4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수천 명이 이미 연구를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기업들이 좀 많죠. 그래서 요거를 준비를 안 하면 뒤처진다. 일단 양자 컴퓨터를 직접적으로 하는 기업은 없고요. 이제 양자 암호나 양자 네트워킹을 이제 주요 통신사들이 하고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순수 양자 기술이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하려고 하는 비상장 기업들은 있는 걸로 아는데 아직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많은 분들이 양자 테마주들 사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시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실체가 없는 걸 사서 뭐 하겠어요. 결국에는 투기판인데 거기서는 일반 개미들이 잃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한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6월 달에 양자정보 주간이라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참가하셔가지고 1조대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지금은 아시겠지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실행이 안 된 상태고 격차가 어느 정도냐라고 여쭤보시면은 IBM이 2017년에 이제 한 30큐비트, 20큐비트 정도의 기초적인 양자 컴퓨터를 냈는데 그게 최근에 한국에서 국내 기술로 시연이 됐거든요. 상업화가 된 것도 아니고 시연이에요. 그러면 단순하게 비교해도 7년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건데 신기술은 2, 3년만 뒤쳐줘도 엄청나게 뒤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이제 좀 투자를 하면서 앞에 있는 국가들을 좀 따라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